요즘 어르신들께서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었다는데 우리 노인들한테 뭐가 달라지는 거 있나요? 참 공감되는 말씀이죠. 선거 때마다 온갖 공약이 쏟아지는데 막상 피부에 와닿는 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인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특히 어르신을 위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기초연금부터 임플란트,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까지 생활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어르신 대상 8가지 핵심 공약을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르신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느끼시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폐지입니다. 지금은 부부가 같이 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들어서 단독 수급자보다 훨씬 적게 받게 돼요. 예를 들어 단독 수급자는 33만 4천 원을 받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6만 7,200원만 받게 되거든요. 두 분 합치면 53만 4,400원이니까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총액에서 매달 13만 원 넘게 줄어드는 셈이죠. 같이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줄어드는 이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90세 어머니와 67세 아들이 같이 살아도 감액은 없지만 75세 남편과 70세 아내가 같이 살면 연금이 줄어드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재명 정부는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완전히 없애려면 연간 약 3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산 확보와 실행 여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어르신들의 소득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일정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드는 구조라 일을 하고 싶어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정부는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내용이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는 주택연금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입니다. 지금은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오히려 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앞으로는 기준을 완화해서 고가 주택을 갖고 있어도 현금이 부족한 분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공공신탁제도 도입입니다. 자산은 있지만 관리가 어렵거나 자녀에게 맡겼다가 분쟁이 생길까 걱정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이 제도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어르신의 자산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큰아들에게 집을 물려줬다가 나중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공공신탁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생기는 거예요.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서 기대가 큽니다. 네 번째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입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임플란트 2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되고 본인 부담이 30%예요. 이걸 4개로 늘리고 나이도 60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치아 건강은 식생활뿐 아니라 자신감,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다섯 번째는 간병비 부담 완화입니다. 요양병원에 한 번 입원하면 한 달에 400만, 500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간병 파산인데요. 가족 간 갈등도 심각하죠. 이번 정부는 건강보험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해서 간병비를 공공이 보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요. 중산층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자택에서도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년 연장입니다. 현재 정년은 60세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이에요. 물론 연금 수급 시기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은 반가운 변화입니다. 일곱 번째는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지금도 공익형 일자리는 수요가 많지만 자리가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정부는 이 일자리를 대폭 늘려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며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생계 지원을 넘어서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정책입니다. 여덟 번째는 어르신 전담 주치의 제도 도입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진료받다 보면 약물 중복, 관리 미흡이 생기기 쉬운데요. 앞으로는 어르신 한 분당 주치의 한 분이 전담해서 진료 기록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복약 처방도 막아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고 우리나라도 시범사업이 진행된 적이 있어 전국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급식 확대도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전국 경로당 절반도 차이 안 되는 곳에서만 식사가 제공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주 5일 점심 급식을 제공하고 식사의 질도 더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혼자 드시는 끼니보다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한 끼가 훨씬 따뜻하겠죠.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어르신 대상 8가지 핵심 공약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공약도 실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정책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진짜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는 현실이 되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정책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밝혀주는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